사람이 밉다고 억지로 참지 마세요. 감정을 억누르면 당신만 병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불편한 사람, 심지어 화가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참아야 한다. 어른스럽게 행동해야 한다.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로 우리를 억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그렇게 참고 또 참으면 정말 관계가 좋아질까요? 아니, 더 중요한 건 당신은 괜찮을까요? 1. 억지로 참으면 감정은 썩습니다. 밉다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투가, 행동이, 태도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정당한 반응입니다. 문제는 이 감정을 억누르는 순간 시작됩니다. 감정은 에너지입니다. 표현하지 않고 안에 쌓아두면 썩어서 독이 됩니다. 처음엔 작은 불편함이었는데 참고 참다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싫어집니다. 목소리, 웃는 모습, 심지어 숨 쉬는 것조차 거슬리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감정은 결국 폭발하거나 당신의 정신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우울증, 불안, 분노 조절 장애 등은 억눌린 감정이 만들어낸 결과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2. 참는다고 상대가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참으면 상황이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참을수록 상대는 자신의 행동이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계속 반복합니다. 무례한 행동을 하는데 아무도 지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것이 괜찮다고 여깁니다. 당신의 침묵은 동의로 해석됩니다. 결국 상대는 변하지 않고 당신만 계속 고통받게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솔직한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불편한 것을 불편하다고 말할 때 비로소 관계는 건강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버리세요.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욕구가 당신을 괴롭힙니다. 밉다는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나쁜 사람 같아서 그 감정을 숨기고 억누릅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 그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려다 보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잃어버리고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게 됩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것을 건강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밉다는 감정을 느끼되 그것을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어른입니다. 4. 거리두기는 자기 보호입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라면 업무적으로만 소통하고, 친구라면 만남을 줄이고, 친척이라면 꼭 필요한 자리에만 참석하세요. 당신의 정신 건강이 관계 유지보다 중요합니다. 거리두기는 도망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5.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세요. 감정을 억누르지 말라고 해서 무조건 화를 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할 때 나는 불편해요. 그런 행동은 나에게 상처가 돼요처럼 나 전달법을 사용하면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내 감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말하기 어렵다면 일기를 쓰거나 신뢰하는 사람에게 털어놓으세요. 감정을 밖으로 꺼내는 것 자체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결론, 당신의 감정은 정당합니다. 누군가가 밉다는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당신의 경계선이 침범당했다는 신호입니다. 억지로 참지 마세요. 그 감정을 인정하고
건강하게 표현하거나 거리를 두세요.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부터는 당신의 감정을 존중하세요. 밉다면 밉다고 인정하고 그 관계를 어떻게 할지 현명하게 결정하세요. 당신의 마음이 편안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만드는 마법. 세상 구경하느라 지친 당신, 잠시 내면의 별자리를 바라보세요. 우리가 찾는 행복의 지도는 사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감사해요라고 3번만 외쳐도 하루가 180도 달라집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는 프라이스리스. 인생은 셀카처럼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좋은 각도를 찾으세요.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비결. 이미 가진 것에 부자라고 느끼는 마음입니다.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면 행복이라는 나비가 저절로 날아듭니다. 자비와 감사의 씨앗을 매일 한 알씩만 심어도 어느새 당신의 정원은 만개합니다. 부처님도 놀랄 인생 꿀팁. 마음이 웃으면 세상도 함께 웃는다. 풍요로운 삶을 살려면 슬픔은 빌려온 감정일 뿐 기쁨이 당신의 본래 얼굴입니다. 오늘 하루 바깥 날씨보다 마음의 날씨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햇살 가득한 하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생의 꽃밭에서 걸을 때 우리는 종종 빠르게 걸어가느라 아름다움을 놓칩니다. 잠시 멈춰서 여유를 가져보세요. 행복한 순간들을 만드는 작은 습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3번 들이마셔 보세요. 하늘과 구름 또는 도시의 분주함을 느끼며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을 준비해준 사람들, 농부들, 그리고 자연의 선물에 감사함을 느껴보세요. 한 입 한 입을 의식하며 천천히 씹으면 평범한 식사도 명상의 시간이 됩니다. 휴대폰 알람 대신 좋아하는 새소리나 평화로운 멜로디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그날의 긍정적인 의도를 3가지 생각해 보세요. 출퇴근길에는 친절 찾기 게임을 해보세요.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작은 친절을 발견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작은 별을 하나씩 그려보세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느낄 때 5분만 자리를 떠나 창밖을 바라보거나 짧은 산책을 해보세요. 마음의 창문을 열어두면 신선한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저녁 시간에는 하루 동안 있었던 작은 기적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의 미소, 맛있었던 커피 한 잔, 또는 문득 스친 행복한 생각까지도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당신의 손을 가슴에 올려놓고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했어라고 속삭여 보세요. 자신을 향한 작은 칭찬 한마디가 내일의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삶의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방법. 마음의 GPS를 감사 모드로 설정하면 항상 행복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닌 여정입니다.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평범한 일상도 특별한 선물이 됩니다. 당신의 발걸음마다 행복의 씨앗을 뿌리고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 보세요. 어느새 그곳에서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날 것입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작은 명상법.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하루에 단 5분만 자신에게 돌아와 보세요. 조용한 곳에 앉아 숨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이 파도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두세요. 걸을 때도 명상할 수 있습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끼며 한 걸음 한 걸음 의식적으로 걸어보세요. 이것이 바로 걷기 명상입니다. 걸으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어요. 식사 전에는 음식을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보세요.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손길을 거쳐 내게 왔는지 생각해 보면 평범한 식사도 감사의 시간이 됩니다. 명상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온전히 현재에 머무는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과거와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마음을 밝게 비추는 지혜의 말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마음을 바꾸세요. 행복은 성취의 결과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의 결실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할 일이 찾아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큰 모험은 당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이 말들을 마음에 담고 오늘 하루를 더 밝은 마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미소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성공이나 특별한 순간만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창문을 열었을 때 느껴지는 바람, 맛있는 차 한 잔의 향기, 길가에 핀 들꽃의 소박한 아름다움. 이런 소소한 기쁨들이 모여 풍요로운 삶을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우리가 행복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바깥 세상에서만 답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을 먼저 살펴보세요. 감사와 자비가 쌓이면 삶은 저절로 풍요로워집니다. 진짜 부자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분노 해결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하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 순간이 계속 떠오르는 경험. 화를 내고 나면 후회하지만 그 순간에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경험.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뜨거운 석탄을 남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는 것과 같다. 결국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현대인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분노 해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분노의 불교적 이해. 먼저 불교에서 분노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1. 분노는 삼독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삼독이라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독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윤회의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분노는 특히 순식간에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으로 화를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베풀므로 인색함을 이기고 진실로 거짓을 이긴다. 이 분노의 뿌리는 집착입니다. 왜 우리는 화가 날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원인을 집착에서 찾으셨습니다. 내 생각이 옳아야 한다는 집착, 나를 존중해야 한다는 집착, 세상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 이 집착이 깨질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티베트의 위대한 스승 샨티데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칠 수 있는 일이라면 화낼 이유가 없고 고칠 수 없는 일이라면 더더욱 화낼 이유가 없다. 3. 분노는 나 자신을 가장 먼저 해칩니다. 현대 과학도 부처님 말씀을 증명합니다. 화를 내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증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심장과 혈관에 무리가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아셨던 것이죠. 화는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태운다는 것을. 6분 분노 해결법 상세 가이드.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원리를 바탕으로 만든 6분 분노 해결법을 소개합니다. 화가 날 때 즉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분째 알아차림.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를 인정하세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띠 알아차림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면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합니다. 아니야,
나는 안 화났어. 하지만 이것은 문제를 더 키웁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지금 내 가슴이 뛰고 있구나. 내 얼굴이 뜨거워지고 있구나. 내가 화가 났구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세요. 이것이 윗바사나 명상의 시작입니다. 감정과 나를 분리하는 연습입니다. 2에서 3분째 호흡 관찰.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수행법 중 하나가 아나파나사티, 호흡 명상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눈을 감고 코끝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을 느껴보세요. 들숨을 느끼며 속으로 하나, 날숨을 느끼며 둘, 이렇게 10가지 세어보세요. 10가지 같다면 다시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중간에 생각이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아, 생각이 일어났구나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호흡에 집중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분노의 에너지가 점차 가라앉고 마음에 공간이 생깁니다. 이 공간이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4에서 5분째 자비 명상. 이제 가장 강력한 단계입니다. 자비 명상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저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괴로움을 피하고 행복을 원하는 사람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는 자기 자신이다.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 자신이 가장 사랑스럽다. 그러므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는다. 저 사람도 나처럼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행복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단지 방법을 몰라서 자신의 상처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이해가 일어나면 용서가 시작되고 용서가 일어나면 자유가 시작됩니다. 6분째 무상 관조. 마지막 단계입니다. 무상을 관조하세요. 이 순간도 지나간다. 이 감정도 지나간다. 이 상황도 지나간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모두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분노도 1시간 후면, 하루 후면, 일주일 후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기억도 잘 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이것도 지나간다는 지혜가 분노의 불을 끕니다. 본론 3. 7분에서 9분 일상 실천법과 구체적 사례. 부처님께서는 작은 실천이 큰 깨달음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이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일 실천해야 합니다. 1. 아침 명상으로 하루 시작하기.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5분만 명상하세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면 그날 하루가 달라집니다. 아침 명상은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운동과 같습니다. 꾸준히 하면 할수록 분노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2. 화날 때 108배 실천하기. 화가 날 때는 몸의 에너지가 과도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때 108배를 하면 그 에너지를 건강하게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절을 하며 나무석가 모니부를 염송하면 몸의 움직임과 함께 마음도 정화됩니다. 3. 법구경 구절 암송하기. 법구경에는 분노에 관한 지혜가 가득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소개합니다. 1000번의 전투에서 1000번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이런 구절을 외워두었다가 화가 날 때 떠올려 보세요.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을 진정시켜 줄 것입니다. 4.
저녁 반성의 시간 갖기. 잠들기 전 5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나는 언제 화를 냈는가?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더 나은 방법은 없었을까? 반성은 자책이 아닙니다. 배움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연습입니다. 5. 실제 사례. 직장에서 상사에게 화가 날 때 상사가 부당한 지적을 했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예전 같았으면 즉시 반응했겠지만 이제는 6분 법칙을 기억합니다. 화장실에 가서 6분을 실천합니다. 알아차림, 호흡, 자비, 무상. 6분 후 돌아온 당신은 더 이상 화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침착하게 대화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결론. 9분에서 10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는 진리를 기억하세요. 법구경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화를 내는 것은 스스로에게 독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독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해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마음은 훈련할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분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로운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6분 분노 해결법을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씩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불안 극복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화 많은 사람, 이렇게만 하면 평안해집니다. 우리는 모두 화를 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예기치 못한 상황 하나에도 마음속 불이 금세 번져 오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를 낸 뒤엔 언제나 후회가 남습니다. 왜 또 그랬을까? 그 말을 안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스스로를 탓하며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이는 자신의 얼굴에 재를 뿌리는 자와 같다. 즉, 분노는 상대를 향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나 자신을 해치는 칼날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첫걸음은 알아차림. 화를 없애려 애쓸수록 오히려 더 커집니다. 화내면 안 되라고 억누르면 그 감정은 내 안에서 더 깊이 눌려 분노의 응어리가 되죠. 진짜 지혜는 화를 내는 순간,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마음은 숨을 쉴 틈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평화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화를 표현하는 방향을 바꾸세요. 화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그 속엔 상처받은 마음의 외침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무시당했구나. 내 마음을 몰라줬구나. 그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그래, 나도 이해받고 싶었지. 이 한 문장이 분노를 자비로 바꾸는 주문입니다. 세 번째, 화를 덜어내는 습관을 가지세요. 하루에 한 번 조용히 호흡을 관찰하기. 말하기 전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기. 감정이 올라올 때 이 또한 지나간다 속삭이기. 이 세 가지를 꾸준히 하면 화는 사라지지 않아도 당신이 화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사람은 1000명의 적을 이긴 것보다 위대하다. 진짜 강한 사람은 화를 참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이해하고 놓아주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화의 근원을 이해하세요.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대부분 기대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해. 이 상황은 이렇게 되어야 해. 이런 기대가 무너질 때 화가 솟아오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것이 괴로움의 시작이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화도 함께 사라집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업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5번째, 화를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하세요. 화는 강한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파괴가 아닌 창조로 바꿀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 그 에너지를 이렇게 써보세요. 운동하기. 땀을 흘리며 쌓인 감정을 풀어냅니다. 글쓰기. 마음속 생각을 종이에 쏟아내면 정리가 됩니다. 명상하기. 고요히 앉아 화의 파동이 잦아드는 것을 지켜봅니다. 화를 억누르지도 폭발시키지도 말고 흐르게 하세요. 강물처럼 흐르면 화는 자연스럽게 바다로 돌아갑니다. 6번째, 자비의 마음으로 나와 타인을 보세요. 화가 많은 사람은 대부분 자신에게도 엄격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항상 화를 내지? 이런 자책은 마음을 더욱 메마르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이는 타인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없다. 오늘부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화를 내는 나도 있는 그대로 소중해. 이 자비의 말이 당신의 마음을 녹이고 타인을 향한 따뜻함으로 번져갈 것입니다. 7번째, 화를 내는 순간 멈추고 질문하세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이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 화가 정말 필요한가? 지금 화를 내면 내일의 나는 어떤 기분일까? 이 상황을 다르게 볼 수는 없을까? 이 질문들은 마음의 짧은 멈춤을 선물합니다. 그 짧은 순간이 당신을 감정의 노예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8번째, 화는 신호입니다. 화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의 신호입니다. 지금 내가 뭔가 불편하구나. 내 경계가 침범당했구나. 내 안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구나. 화를 통해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를 적으로 보지 말고 나를 돌아보게 하는 스승으로 받아들이세요. 마지막으로 평안은 선택입니다. 오늘 하루 화가 올라올 때 이렇게 해보세요. 이 화는 나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나를 깨우는 빛이다. 그 순간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당신의 얼굴에는 다시 미소가 피어날 거예요. 화는 불이지만 그 불을 등불로 바꿀 수 있는 건 당신뿐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따뜻한 평안으로 물들길 바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다. 평안은 내 안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화를 다스리는 길은 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 속에 있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그 속에서 평안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화가 언젠가 평안의 씨앗으로 피어나길 바랍니다. 감정 그림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감정을 기록하는 감정 그림일기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매일 복잡한 감정들을 경험하지만 때로는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런 순간 색과 형태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놀라운 해방감을 선사합니다. 감정 그림일기의 놀라운 효과. 감정 그림일기는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우리의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해요. 내면의 감정을 안전하게 표출할 수 있는 출구가 됩니다. 무의식적인 감정 패턴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을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기 성찰과 마음 챙김의 효과적인 도구가 됩니다. 감정 그림일기 시작하기. 감정 그림일기를 시작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특별한 미술 실력이 필요하지 않답니다. 1. 하루의 끝에 조용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세요. 2. 깊게 호흡하고 오늘 하루 동안의 감정들을 떠올려 봅니다. 3. 오늘의 감정을 한 줄로 간략히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오늘은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다. 4. 직관적으로 색을 선택하고 자유롭게 표현해 보세요. 선 형태, 무늬 등 규칙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 그리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추상적인 색채와 형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색과 감정의 미묘한 관계. 각자 색에 대한 개인적인 연관성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색과 감정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해요. 빨강색은 열정, 분노, 강렬함, 사랑. 주황색은 활력, 따뜻함, 창의성, 모험. 노란색은 기쁨, 희망, 낙관, 에너지. 초록색은 평화, 성장, 조화, 안정. 보라색은 신비, 영성, 우아함, 변화. 검정색은 공허, 두려움, 미지, 힘. 흰색은 순수, 새로움, 가능성, 비움. 하지만 이것은 참고일 뿐, 당신에게 초록이 불안을 의미할 수도, 파랑이 기쁨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만의 색 언어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감정 그림일기의 깊은 의미. 불교에서는 마음이 곧 세상을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식이 현실을 형성한다는 의미죠. 감정 그림일기는 이런 마음의 흐름을 관찰하는 명상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 순간 당신은 감정의 주체가 아닌 관찰자가 됩니다. 이 작은 거리두기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명상가 틱나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일상에서 실천하기. 감정 그림일기를 일상에 통합하는 몇 가지 팁을 소개해 드릴게요. 매일 같은 시간에 5분에서 10분 정도 투자해 보세요. 간단한 재료로 시작하세요. 색연필, 크레파스, 수채화 등 편한 도구면 충분해요. 작은 노트북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기록해 보세요. 한 달에 한 번 그간의 그림들을 돌아보며 감정의 패턴을 살펴보세요. 판단하지 않기 잘하고 못함이 아닌 표현 자체에 의미를 두세요. 감정 그림일기가 특별히 도움이 될 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감정 그림일기는 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을 느낄 때, 스트레스나 불안이 높아질 때, 창의적 에너지를 회복하고 싶을 때, 어쩌면 당신의 감정 그림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더 깊게 연결되는 경험일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감정은 어떤 색인가요? 그 감정의 형태와 색을 부여해 보세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던 복잡한 내면이 캔버스 위에 펼쳐질 때 당신은 새로운 자기 이해의 문을 열게 될 거예요. 마음을 그려내는 작은 습관이 내일의 당신을 더 가볍고 선명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 과정에서 당신만의 예술적 표현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감정 그림일기 사용자들의 실제 이야기. 감정 그림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 치유의 경험을 했다고 해요. 몇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이 과정이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미나의 스토리색으로 만나는 내면의 풍경. 35세 직장인 미나는 6개월 동안 감정 그림일기를 해왔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녀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의식이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무슨 색을 써야 할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너무 고민했어요. 하지만 점차 잘 그리려는 생각을 버리고 그냥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리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일주일 후 제 그림에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업무 스트레스가 심한 날에는 항상 검정과 빨강이 뒤섞인 날카로운 선들이 나타났고, 만족스러운 날에는 부드러운 곡선과 파스텔 톤이 줄을 이뤘어요. 미나는 이 패턴을 인식한 후 자신의 스트레스 트리거에 더 민감해졌고, 감정이 격해지기 전에 미리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준호의 스토리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슬픔. 28세의 준호는 친한 친구를 잃은 후 깊은 슬픔에 빠졌지만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졌어요. 상담사가 감정 그림 일기를 추천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효과가 없어서 시도해 봤죠. 첫 몇 주 동안은 거의 모든 페이지가 검정색이었어요. 그저 캔버스를 검게 칠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해방감을 느꼈어요. 점차 검은색 속에 파란색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몇 달 후에는 노란색 점들도 보이기 시작했죠. 제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고 있다는 신호였던 것 같아요. 준호는 일기를 통해 자신의 슬픔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었고, 이것이 치유의 중요한 단계였다고 말합니다. 소영의 스토리 창의력의 회복. 42세 작가 소영은 심한 작가 블록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마감은 다가오는데 글이 전혀 써지지 않았죠.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예전 대학 동기가 감정 그림 일기를 권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걸 할 시간에 글을 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몇 주 동안 매일 15분씩 감정을 색과 형태로 표현하면서 놀랍게도 제 창의력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특히 감정에 집중하면서 캐릭터의 심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제 글쓰기에 깊이를 더해 주었어요. 소영은 이제 새 책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감정 그림 일기로 마음을 열고 창의적 에너지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감정 그림 일기 워크숍 함께하는 치유의 여정. 최근에는 감정 그림 일기의 효과가 알려지면서 다양한 워크숍과 그룹 세션이 열리고 있어요. 이런 공동 작업 환경에서는 개인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의 감정 표현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서울 마음나눔센터의 김지원 심리상담사는 집단 환경에서의 감정 그림 일기는 참가자들에게 나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라는 위로를 줍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감정 표현 방식을 관찰하면서 자신의 감정 표현 능력도 확장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워크숍에 참여하거나 친구나 가족과 함께 소규모 감정 그림 일기 모임을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함께 그리고 나누고 성장하는 경험을 만들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